청와대가 오후에 67페이지짜리 국회의원을 현행사법 처리하고 기계화 사단을 갖다 여의도에 투입시키고 이 어마어마한 문건을 공개를 하는데 오전에는 국방부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8페이지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은요, 국방부 장관이 최초의 3월 16일 날 기무사령관으로부터 67페이지짜리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면 이거를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만에 구두보고하고 3개월 반 만에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이거는요,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서 공범입니다. 기무사령관으로부터 67페이지짜리 보고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 받았냐고요? 질문 내 대답하세요. 네. 67페이지짜리 정확하게 이 문건 다 보고 받았어요?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습니다. 자, 기무사령관 일어나보세요. 놓고 갔습니까? 구두보고 했습니까? 오전에 발언하고 틀리면 위증되는 거예요. 놓고 갔습니까?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오전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내용 얘기하지 말고요. 구두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지금 그 건에 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에 구두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구두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내용 얘기하지 말고요. 그 보고 형식이 구두 보고였습니까? 서면 보고였습니까? 구두 보고였습니까? 서면 보고였습니까? 답변하세요. 솔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세요. 내용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67페이지짜리 서면 보고했습니까? 대면 보고했습니까? 이제는 다 밝히자고요. 잘못은 처벌받고. 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대면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자, 알았어요. 앉으세요. 대통령께서는 인도의 국빈 방문 중에 이 문건을 보고받고 즉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즉시 수사하라고 지시할 정도의 심각한 문건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참모인 국방부 장관은 4개월 동안 이 문건을 쥐고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의 판단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황당한 판단을 하고도 떳떳하게 내 판단에 문제 없었다고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건을 보세요. 계엄선포 시에는 언론까지 장악하게 돼 있고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돼 있고 계엄 성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돼 있다. 이 문건을 보고도 4개월 동안 지고 정무적 판단? 지방선거? 그게 국방부 장관의 판단해야 될 판단 몫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6월 28일 날 요약본 보고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 조국 민정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때 국방부 정책실장 일어나 보세요. 서면으로 민정수석에 보고했습니까? 예. 이 요약본, 이 내용, 무시무시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요약본에?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8페이지. 한 장짜리.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 예. 이 어마어마한 문건을 4개월 만에 한 장짜리로 축약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까? 그 정무적 판단이 옳은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지적하는 것이 본질을 흔들리는 거라고요? 기무사 이 독립수사 지시가 있을 때까지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10일간 청와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3개월 반 동안 이것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국방부.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격가지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권력 내부에서 좌충우돌하는 가치 판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 이것은 격가지가 아니라 이 정부의 본질입니다. 이래도 그 정무적 판단이 잘한 겁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네, 장관님 답변하신 말씀 하세요.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전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듯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이 소용돌이가 치면은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저는 밤을 새우면서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은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표창원 의원님, 중계 표창원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네. 됩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기무사령관께서 우리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니까 답변을 못하겠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소관부처에서 참모가 와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국방장관에게 대면 구두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서면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이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자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숨기려고 한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 질의한 데 대해서는 수사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냐 판단해서 기무사령관이 답변을 하도록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기무사 관련된 이 건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자료 은폐했던 그런 과정도 수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무사령관이 말씀하신 내용도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고하거나 그런 것도 그 자료를 언제 보고하고 어떻게 보고했는지 충분히 보고했는지 이 문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예요? 네. 의사진행 발언하면 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교대로 하시죠. 네, 백혜련 의원님.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진짜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도읍 의원님 발언이나 또 이어질 장제원 의원님 발언도 유사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에 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장교 의원님까지. 예. 아니 김도읍 의원님. 예. 제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수사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장교 의원님.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이 피감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국회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국방부 장관의 답변과 기무사령관의 답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관과 그 산하의 사령관의 답변이 충돌하는 이런 느낌을 가진 답변을 그냥 묶어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법사위에 장관이나 그 산하기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회피할 수 있다면 우리 국회가 뭘 밝혀내고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건지. 정말로 답답하고 이건 국회를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꼭 좀 답변을 받았고 넘어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한테 진행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다 수사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기무사령관님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께서 아마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8쪽짜리에 있는 내용과 67쪽 지금 요약된 것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도 아닌 말로 지금 장지원 의원님도 그 당시로 봐서는 거리 가다 그냥 현행범 체포되실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지 이게 정말 진정성과 실행 의지를 가진 것이었는지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싶거든요.
다만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인 부분은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기밀사항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정보위에서라도, 그렇죠? 정보위에서는 그래도 국회 내 보안이 지켜지는 곳이니까 또 그 통해서 저희들에게라도 반드시 내용들이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사령관님. 네. 이게 67촉짜리 이런 방대한 실행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면 어림잡아서 몇 명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기무사령부 내 역량과 관행에 비춰봤을 때. 현재 TF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10여 명 10여 명이 일주일 이상? 예, 그 정도 시간이죠. 그 경우에 기무사 내 중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ETF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뭔가 의심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라는 것들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의심 가능성 그렇죠? 다른 인원들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거로는 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의심은 하고 계셨죠? 저는 작년 8월 28일 날 보직이 돼서 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거고 네.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어떻게든 다 밝혀질 겁니다. 그렇죠? 예, 진실이 감춰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대체 왜? 라는 부분이고 의도성일 텐데요. 저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야말로 통제권 상실한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 저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알짜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 그런 알짜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 떠오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병우를 포함해서 그러한 존재들과 내밀하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마 기획한 것이라 거의 상당한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 단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방산 비리, 군의 계약, 수십억, 수조, 수십조에 이르는 그분의 이익을 연결된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국방을 망치고 안보를 흐트러뜨리고 그냥 미군에 전부 의존해서 소수가 떵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국가 권력은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제 이야기가 전혀 허무맹랑합니까? 어느 정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특별수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여지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죠.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네, 분명히 그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총선이 있었을 당시에 북한 유경 식당 종업원들을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그전에는 그런 집단 탈북에 대해서 근시일 내에 바로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개를 합니다.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실상 전혀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짓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아시죠? 총풍 사건이 있었고 북풍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 것에 대한 또다시 반복이 우리에게서 일어날까봐 그것을 좀 두려워하신 겁니까? 지방선거 당시에 이 문건을 공개했을 경우에? 그거는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여전히 군에 의해서 혹은 정보 관계 당국자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발표들이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건 시기상으로 일부러 조율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표한다면 당연히 선거에 엄청난 영향이 끼쳐지고 선거는 뭐 저 멀리 가고 군이 또는 군의 과거에 이러한 잘못된 쿠데타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헌정에 막단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군 최고의 지원도 해봤고 네. 또 항상 제가 의사결정할 때는 국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의심과 비난의 여지를 받을 것을 예상하셨다면 어떤 경로로든 청와대와든 또는 국회 국방이나 정보위와든 미리 의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감사원장께 평창 동계올림픽 석상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거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점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오후에 67페이지짜리 국회의원을 현행사법 처리하고 기계화 사단을 갖다 여의도에 투입시키고 이 어마어마한 문건을 공개를 하는데 오전에는 국방부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8페이지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은요, 국방부 장관이 최초의 3월 16일 날 기무사령관으로부터 67페이지짜리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면 이거를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만에 구두보고하고 3개월 반 만에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이거는요,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서 공범입니다. 기무사령관으로부터 67페이지짜리 보고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 받았냐고요? 질문에 대답하세요. 네. 67페이지짜리 정확하게 이 문건 다 보고 받았어요?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습니다. 자, 기무사령관 일어나보세요. 놓고 갔습니까? 구두보고 했습니까? 오전에 발언하고 틀리면 위증되는 거예요. 놓고 갔습니까?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오전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내용 얘기하지 말고요. 구두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지금 그 건에 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에 구두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구두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내용 얘기하지 말고요. 그 보고 형식이 구두 보고였습니까? 서면 보고였습니까? 구두 보고였습니까? 서면 보고였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거 솔직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세요. 내용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67페이지짜리 서면 보고했습니까? 대면 보고했습니까? 이제는 다 밝히자고요. 잘못은 처벌받고. 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대면 보고했습니까? 서면 보고했습니까?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예. 알았어요. 앉으세요. 대통령께서는 인도의 국빈 방문 중에 이 문건을 보고받고 즉시 어질 장재원 의원님 발언도 유사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에 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장교 의원님까지. 예. 아니. 김도 의원님. 예. 제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수사 관련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장교 의원님. 여야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이 피감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국회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국방부 장관의 답변과 기무사령관의 답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관과 그 산하의 사령관의 답변이 충돌하는 이런 느낌을 가진 답변을 그냥 묶어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법사위에 장관이나 그 산하기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회피할 수 있다면 우리 국회가 뭘 밝혀내고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건지. 나 정말로 답답하고 이건 국회를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꼭 좀 답변을 받았고 넘어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한테 진행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다 수사와 관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기무사령관님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께서 아마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8쪽짜리에 있는 내용과 67쪽 지금 요약된 것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도 아닌 말로 좀 장지원 의원님도 그 당시로 봐서는 거리 가다 그냥 현행범 체포되실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지 이게 정말 진정성과 실행 의지를 가진 것이었는지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싶거든요. 다만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인 부분은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기밀사항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정보위에서라도 그렇죠? 정보위에서는 그래도 국회 내 보안이 지켜지는 곳이니까 또 그 통해서 저희들에게라도 반드시 내용들이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무사령관님. 네. 이게 67쪽짜리 이런 방대한 실행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면 어림잡아서 몇 명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기무사령부 내 역량과 관행에 비춰봤을 때. 현재 TF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10여 명, 10여 명이 일주일 이상? 예, 예, 그 정도 시간이죠. 그 경우에 기무사 내 중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ETF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뭔가 의심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라는 것들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의심가는 정황 그렇죠? 다른 인원들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거로는 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의심은 하고 계셨죠? 저는 작년 8월 28일 날 보직이 돼서 네.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거고 네. 전혀 모르고 예,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어떻게든 다 밝혀질 겁니다. 그렇죠? 예, 진실이 감춰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대체 왜? 라는 부분이고 의도성일 텐데요. 저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야말로 통제권 상실한 직무정지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 저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알짜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 그런 알짜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 떠오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병우를 포함해서 그러한 존재들과 내밀하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마 기획한 것이라 거의 상당한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 단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방산비리, 군의 계약, 수십억, 수조, 수십조에 이르는 그론의 이익을 연결된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국방을 망치고 안보를 흐트러뜨리고 그냥 미군에 전부 의존해서 소수가 떵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국가 권력은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제 이야기가 전혀 허무 맹랑합니까? 어느 정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특별수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여지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죠. 철저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네, 분명히 그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총선이 있었을 당시에 북한 유경 식당 종업원들을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혹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즉시 수사하라고 지시할 정도의 심각한 문건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참모인 국방부 장관은 4개월 동안 이 문건을 쥐고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의 판단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황당한 판단을 하고도 떳떳하게 내 판단에 문제 없었다고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건 하나 보세요. 계엄 선포 시에는 언론까지 장악하게 돼 있고 국정원이 계엄 사령관을 보좌하게 돼 있고 계엄 성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강조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 문건을 보고도 4개월 동안 지고 정무적 판단? 지방선거? 그게 국방부 장관의 판단해야 될 판단 몫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6월 28일 날 요약본 보고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 조국 민정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때 국방부 정책실장 일어나 보세요. 서면으로 민정수석에 보고했습니까? 예. 이 요약본, 이 내용, 무시무시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요약본에?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8페이지. 한 장짜리.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 네. 이 어마어마한 문건을 4개월 만에 한 장짜리로 축약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까? 그 정무적 판단이 옳은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지적하는 것이 본질을 흔들리는 거라고요? 기무사 이 독립수사 지시가 있을 때까지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10일간 청와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3개월 반 동안 이것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국방부.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격가지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권력 내부에서 좌충우돌하는 가치 판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 이것은 격가지가 아니라 이 정부의 본질입니다. 이래도 그 정무적 판단이 잘한 겁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네, 장관님 답변하신 말씀 하세요.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전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이 소용돌이가 치면은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저는 밤을 새우면서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은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표창원 의원님, 중계 표창원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네. 됩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기무사령관께서 우리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니까 답변을 못하겠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소관부처에서 참모가 와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국방장관에게 대면 구두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서면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이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저는 그렇게 답변하는 자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숨기려고 한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 질의한 데 대해서는 수사와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냐 판단해서 기무사령관이 답변을 하도록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기무사 관련된 이건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자료 은폐했던 그런 과정도 수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무사령관이 말씀하신 내용도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고하거나 그런 것도 그 자료를 언제 보고하고 어떻게 보고했는지 충분히 보고했는지 이 문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예요? 네. 의사진행 발언하면 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교대로 하시죠. 네, 백혜련 의원님.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진짜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도읍 의원님 발언이나 또